총 30개의 팀, 약 500명의 선수, 한 시즌당 총 1230경기. 시간은 없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은퇴해버린 분들께 새로운 선수를 소개하며 입덕을 제안합니다. Draymond Green three. Rimming twice and Moody the offensive rebound. Moody floating it up and out, tipping it up and out. Moses, a single possession. How about that effort there? 오늘의 주인공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숨은 보석 모제스 무디입니다. 공격과 수비 어디서든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선수. 지금부터 무디의 인생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끼통살과 함께합니다. 2002년 5월 31일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모제스 무디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카린 무디와 어머니 로나 무디 사이에서 태어났고 위로는 형 마일스 무디가 있었죠. 무디는 농구를 좋아하던 아버지와 형에게 영향을 받아 자연스레 농구를 접하게 됩니다. 후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걷기도 전에 농구를 시작했고 3살 무렵부터 4, 5살 아이들과 함께 뛰었다고 하죠. 가족들은 다 같이 경기를 관람하며 무디를 응원하곤 했는데요. 첫 3점 슛을 넣던 날엔 할머니가 기뻐서 경기장을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디는 형과 아버지 그리고 친구들과 농구에 푹 빠져 자랐는데요. 여기서 아버지 카림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무디에게 스며듭니다. 아버지는 무디에게 말하길 네가 그 교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넌 잘못된 교실에 있는 거라고 했죠. 이 말을 새겨들은 무디는 정체되는 것을 경계하고 항상 발전하려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 로나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항상 코트사이드에서 무디에게 투지를 불어넣어줬죠. 또한 무디는 NBA 스타였던 조 존슨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 존슨의 모습을 본 것도 무디가 NBA 선수의 꿈을 가지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자란 무디는 리틀록의 파크뷰 아트앤사이언스 마그넷 하이스쿨에 진학하게 됩니다. 무디의 고등학교 시절 4년은 그야말로 성장과 발전에 미친 시기였습니다. 무디는 먼저 파크뷰 하이스쿨에서 신입생 시즌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팀을 주 챔피언십에 진출시키는데 공헌합니다. 하지만 무디는 괜찮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노스 리틀록 하이스쿨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2학년 시즌에 재능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하죠. 노스 리틀록 하이스쿨에서 무디는 평균 18.6득점, 7.1리바, 3.1어시, 2.1스틸, 1.4블락을 기록하며 팀을 컨퍼런스 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컨퍼런스 올스테이트 팀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때부터 무디는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무디의 부모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칸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룬 것 같다고 얘기했고 아칸소주를 떠나 더 넓은 곳에서 경쟁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무디는 3학년의 어린 나이로 플로리다의 몽베르대 아카데미로 또 전학을 갑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먼 곳으로 떠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몇 달간을 고민하고 학기가 시작하기 몇 주 전에서야 등록을 마쳤다고 하죠.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아마추어 팀에서 알게 된 선수와 룸메이트를 요청했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케이드 커닝햄이었습니다. 당시 몽베르대 아카데미는 미국 최고의 고교농구 시스템 중 하나였는데요. 케이드 커닝햄, 스카티 반스, 데이론 샤프 등이 무디와 함께 뛰었죠. 무디와 커닝햄은 같은 방을 쓰며 함께 미래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무디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커닝햄, 반스 같은 유망주들과 뛰면서 더 높은 수준의 농구를 접하게 된 것이죠. 당시 몽베르대 아카데미에는 8명의 선수가 전국 랭킹 65위 안에 들었고 그중 5명은 5성급 유망주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라인업에서 무디는 주전으로 뛰지는 못했지만 팀을 위한 선수가 되어가는 것에 차츰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몽베르대 아카데미는 이 시즌에 22승 3패라는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선수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학년 시즌이 시작하기 전 커닝햄과 무디는 선수들끼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선수들은 더 큰 화합을 이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시작된 시즌 몽베르대 아카데미는 25승 5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게다가 이 시즌엔 상대팀들을 평균 38.9점 이상의 점수차로 승리했다고 하죠. 커닝햄을 주축으로 팀은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했고 무디 또한 팀을 위한 플레이에 힘썼습니다. 때문에 무디는 주전을 고집하지 않았고 리크루팅 순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그런 것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코트에 나섰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에 집중했죠. 이 시즌에 무디는 야투율 60.1%, 3점 슛 성공률 46.9%, 자유투 성공률 82.1%를 기록했습니다. 무디는 진정한 슈퍼스타 유망주들을 보고는 팀의 꾸준히 일을 하는 가자미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디는 ESPN 전국 45위까지 거론되며 4성급 유망주로 평가받습니다.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큰 신장과 윙스팬, 슈팅 능력이 장점이며 좋은 수비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됐죠. 무디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중 자신이 고향이었던 아칸소 대학으로 진학을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인터뷰에 따르면 무디는 자신의 고향팀인 아칸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했던 열망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칸소 대학에 진학한 무디. 그의 대학 경력은 짧고 굵었습니다. 데뷔 전부터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팀의 핵심 득점원으로 활약했는데요. 첫 시즌에 평균 19.9득점, 6.8리바, 1.9어시, 1.2스틸을 기록합니다. 게다가 32경기 중 28득점 커리어 하이를 4번이나 기록하죠. 무디의 활약으로 아칸소는 토너먼트 8강까지 진출했고 무디는 컨퍼런스 신인상과 동시에 퍼스트팀에 선정됩니다. 이처럼 대학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무디는 곧장 NBA 진출을 선언합니다. 룸메이트였던 케이드 커닝햄이 1순위를 차지했던 2021 NBA 드래프트. 무디는 1라운드 14위로 골든 스테이트에 지명됩니다. Moses Moody from the University of Arkansas. 당시 골든 스테이트는 커리, 탐슨, 그린이 아직 건재하던 시기였죠. 여기에 드래프트를 통해 쿠민가와 무디가 합류하게 된 건데요. 로스터가 너무 건재해서 무디가 낄 틈이 많지 않았습니다. 데뷔 시즌 무디는 52경기 동안 평균 11.7분을 출전했는데요. 평균 4.4득점, 1.5리바, 0.4어시라는 스탯을 기록하죠. 이처럼 출전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지리그인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 시즌에 골든 스테이트는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무디는 데뷔하자마자 우승 반지를 끼게 된 거였죠. 하지만 플레이오프 동안 평균 8분만을 소화하며 우승에 직접적인 역할을 끼쳤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여튼 데뷔하자마자 우승을 맛본 무디는 묵묵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3-24 시즌이 끝나고 클레이 탐슨이 워리어스를 떠나게 될 때까지 무디는 평균 10분대를 출전하며 주로 벤치 자원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4-25 시즌 개막 전 워리어스는 무디와 3년 3,9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그를 팀의 핵심 자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무디는 공격면에서 공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이 좋았고 수비에서는 긴 윙스팬과 탄탄한 체격으로 상대 가드들을 묶어두기에 좋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골든 스테이트 로스터에는 가드와 윙 자원이 많아 무디의 출전 시간이 많이 보장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지미 버틀러가 골든 스테이트로 트레이드됩니다. 버틀러가 합류하며 팀은 커리, 버틀러, 포지엠스키, 무디, 그린 같은 작은 라인업을 자주 활용하게 됐는데요. 무디는 이 라인업에서 공격 시엔 공간을 벌려주고 수비까지 탄탄하게 해주는 역할이었죠. 무디는 이 시즌에 처음으로 평균 20분이 넘는 시간을 출전했고 평균 9.8득점, 2.6리바, 1.3어시를 기록했습니다. 스탯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팀의 로테이션을 든든하게 지켜줬죠. 그리고 팀은 48승 34패, 서부 7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요. 여기서 악재가 닥치고 맙니다. 무디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부상이 발생했고 플레이오프 동안 이 부상을 안고 뛰게 되는데요.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3점 슛 성공률도 33.3%까지 감소했습니다. 과거 플레이오프에서 3점 슛 성공률이 53.8%, 59.1%였던 것에 비하면 큰 추락이었죠. 그럼에도 팀은 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승리했으나 2라운드에서 미네소타에게 4대1로 패배하고 맙니다. 무디는 시즌이 끝난 후 수술을 통해 엄지손가락을 치료하게 되죠. 그리고 찾아온 2025-26 시즌 건강을 되찾은 무디는 더욱 팀의 중요한 선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공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았을 때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공격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자신의 주무기였던 3점 슛 성공률이 40%대를 넘어서며 커리어 하이인 32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버틀러와 커리가 부상을 당하며 무디에겐 공격 기회가 더욱 많이 생겼는데요. 무디는 이 기회를 상당히 잘 활용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모든 경기를 선발 출전하며 공격, 수비 양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3월 초 오른쪽 손목 부상으로 인해 무디는 10경기나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3월 말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복귀하게 되었죠. 이 경기에서 무디는 23득점을 올리며 다시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공을 하던 과정에서 무디는 갑자기 추락하며 무릎을 감싸 안습니다. 왼쪽 무릎 슬개건이 파열된 것이었죠. 이제야 팀의 주축이 되어가던 무디는 곧바로 시즌아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워리어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죠. 무디는 현재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시즌 중반까지는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디는 과연 이번 시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무디는 4번을 달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가족도 4명, 절친한 친구도 4명이다 보니 숫자 4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또 무디는 평소 체스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체스를 통해 인내심과 전체적인 게임을 보는 능력을 키웠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엔 커리를 통해 골프에도 흥미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또 무디는 특이하게도 NBA 오프시즌에 부동산업체의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휴가를 갈 때 무디는 훈련이 끝나면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책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의 시즌권을 가진 CEO를 통해 인턴십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이처럼 농구 외의 세상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디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데요. 재단을 설립해 리틀록 지역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자선 행사를 주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선 7월 22일을 모제스 무디 데이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무디의 재단 이름은 모티베이트 원인데요. 한 사람을 움직이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더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디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고향의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경기 외적으로도 얼마나 이타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은 지역에서 유망주로 주목받던 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생태계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곤 팀의 승리를 위한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되었죠. 이제 막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시작한 무디. 과연 그는 긴 재활을 이겨내고 다시 코트로 돌아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무디의 이야기는 이번 시즌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